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 기자님들과 하이컷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영화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도 그럴 목적으로 제 원칙을 깨면서까지 그분들과 같이 시사회에서 봤는데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서 나오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만 쉬다가 힘들게 내뱉었던 말이 이걸 어떻게 리뷰하냐, 이건 못할 것 같다. 유일하게 저만 그래도 해야 한다. 그냥 지나가면 인천 상륙작전을 비판한다고 해서 빨갱이니 뭐니 하고 몰아세우던 무리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다. 우린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에 대해 말해보자는 거지 이 영화가 다룬 인물을 평가하고 폄훼하자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절 매국노와 친일파 등으로 매도하고 욕할까봐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어찌 나 따위가 이 영화에 대해 감히 혀를 놀릴 수 있을까라는 부담과 중압 때문이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좋은 비교 대상들이 있었던 덕분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이컷에서 리뷰할 영화로 결정하는 바람에 본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너무 뻔할 것 같았거든요.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을 맞아서 더군다나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 중심에 있는 인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유관순 열사의 일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하니 이건 뭐 보나마나 안이하게 반일 감정에 기대 애국심과 민족의 자긍심을 잔뜩 고취시키려고 작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클라이막스를 심파로 떡칠할 게 틀림없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영화를 숱하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속칭 국뽕 영화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오히려 심심할 정도로 감정의 굴곡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왜 그토록 부담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천 상륙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유관순 열사와 동시대의 인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지대한 족적을 남기신 두 분을 담았던 도마 안중근이나 대장 김창수 같은 영화를 봤을 때는 거리낌 없이 비판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한거 유관순 이야기의 제작진이 인물과 배경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화들이 뻔하디 뻔한 1차원적 영웅주의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반일 감정과 심파로 버무린 국뽕의 기운을 거하게 풍겼던 반면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적어도 그렇게 경솔하고 서투른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영화들처럼 영웅적으로 그리려고 했다면 3.1운동 시기에 유관순 열사를 다루는 게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이 영화는 서대문 감옥에 투옥된 시점이 배경입니다. 인물의 행동 반경과 더불어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분명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럿인데도 감독은 연출의 초점을 결코 거기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심파를 비롯해서 관객의 감정을 건드려 얄팍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외면하고 자제합니다. 예컨대 고문하는 장면만 해도 유관순 열사가 어떤 치욕과 고난을 겪었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만 보여줄 뿐 어떤 의도에서든 거기에 기대려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서 감독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민호 감독이었거든요. 전작들을 보면 죄다 해교한 영화라 기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서의 연출은 거의 환골탈태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덕분에 이 영화에 임했던 감독과 다른 제작진들 그리고 배우들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고 느꼈었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부담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영화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완성도가 아주 좋진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가졌던 부담 이상으로 짓눌렸었는지 일부 배우들의 연기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고
틈틈이 삽입한 유관순 열사의 과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에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할애해서 유관순 열사의 내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민호 감독은 이 영화 속의 유관순 열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시대의 유관순을 그려본다면 한 명의 청춘이 겪었던 당대의 어려움, 삶 자체의 시대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고뇌와 삶에 대한 태도를 영화 속에 그려내 그것에 공감하고 싶었다. 이런 발언과는 정반대로 정작 영화를 보면 유관순 열사를 다루는 데 있어 좋게 말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소극적이라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인데, 몇 년 전에 조민호 감독이 원했던 바가 충실하게 담겼던 영화가 있었죠. 바로 동주입니다. 두 영화를 비교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금세 이해되실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근래 들어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재평가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동주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한 나라의 국민이자 한 명의 개인으로서 갈등하는 윤동주 시인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 딱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 이상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 감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상당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느끼시는 바 역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재미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인물을 다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서 언급했던 다른 영화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화만큼은 제작과 연출의 목적에 재미나 흥행 따위가 뚜렷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것에서 경의를 표하고 만족합니다. 유관순 열사 외의 실존 인물들을 조명해준 것에도 의의가 있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나 다른 분들께서 민족적 영웅을 담은 영화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행여라도 그런 의도라면 후레자식이라고 욕해도 할 말 없지만 도리어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다른 영화들과 달리 감히 혀를 놀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정도로만 만들어도 설사 누가 국뽕이라고 비판한다고 한들 저는 기꺼이 그 국뽕에 한껏 취하겠습니다. 대신에 또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매국노니 뭐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쳇말로 빠가 까를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괜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애국심은 권장하지만 국뽕은 강요합니다. 둘 사이에는 이렇게 작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부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